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제10장 맹렬한 추격과 느긋한 도주. 첫 번째. 베프 할아버지는 삐걱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밤길을 달렸다. 베프는 있는 힘을 다해 서두르고 있었다. 회색 재판관의 말이 아직도 귓전에서 맴돌았다. 아무튼 그 이상한 아이를 손을 좀 봐주긴 해야겠군요. 피고, 이젠 믿어도 좋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모가 몹시 위험하다는 것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당장 모모에게 달려가 회색 신사들을 조심하라고 알려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모모를 보호해야 했다. 방법은 곧 생각해낼 수 있으리라. 베포는 자전거 페달을 힘주어 밟았다. 하얗게 샌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원형극장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했다. 페어는 사방을 에워싼 수많은 우아한 회색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 대낮처럼 환했다. 수십 명의 회색 신사들이 풀이 우짜란 계단 위를 황급히 오르락 내리락하며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모모의 방으로 이어지는 담장의 구멍을 찾아냈다. 그들 중 몇몇이 안으로 기어들어가 침대 밑과 벽난로 속까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기어나와 멋진 회색 신사복을 툭툭 털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 신사가 말했다. 벌써 도망쳤어요. 다른 신사가 말했다. 정말 괘씸하군요. 아이가 밤중에 침대에 얌전히 누워있지 않고 싸돌아다니다니. 세 번째 신사가 말했다. 기분이 영 좋지 않군요.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귀뜸해준 모양이에요. 첫 번째 신사가 대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그자가 우리의 결정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다는 말이 되지 않소. 회색 신사들은 불안스레 서로를 쳐다보았다. 세 번째 신사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 아이가 정말 그자로부터 미리 귀뜸을 받았다면 아이는 분명 이 근방에 없을 거요. 여기서 더 이상 찾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요. 더 좋은 생각은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본부에 즉시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 본부가 대출동 명령을 내리겠지요. 본부는 먼저 우리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는지 물을 거요. 당연한 일이지만. 첫 번째 회색 신사가 말했다. 좋아요. 우선 주변을 샅샅이 찾아봅시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그자의 도움을 받기라도 한다면 우린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른 신사가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웃기는 소리야 말아요. 그럴 경우 본부는 언제라도 즉시 대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동원 가능한 모든 영업사원이 함께 그 아이 뒤를 쫓을 겁니다. 그 아이가 우리 손을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는 모두 잘 알고 있겠지요? 그날 밤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그칠 기미가 없는지 의아해했다. 심지어는 좁다란 골목길과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도 희뿌옇게 날이 밝을 때까지 소음이 그치지 않았다. 보통 때 같으면 큰 도로에서나 들렸을 법한 소음이었다. 사람들은 밤새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같은 시간에 꼬마 모모는 거북에게 이끌려 밤이 으슥한데도 잠들지 않는 대도시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수많은 군중이 서로 뒤엉켜 쫓기듯 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조급하게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끝없이 긴 열을 지어 총총 걸음을 했다. 찻길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그 틈 바구니에서는 하나같이 승객이 빼곡히 들어찬 대형 버스들이 으르렁댔다. 건물 전면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광고 전간판이 현란한 빛을 쏟아내며 그 번잡한 소란을 한순간 비추고는 다시 꺼졌다. 이 모든 광경을 난생 처음 보는 모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꿈결인 듯 거북이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넓은 광장과 환히 밝혀진 거리를 가로질렀다. 그들의 뒤에서 앞에서 자동차들이 무섭게 달리고 있었다. 주변은 행인들로 바글댔지만 거북을 앞세우고 걸어가는 아이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모와 거북은 일부러 피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와 부딪히지도 않았다. 그들 때문에 급정거를 하는 자동차도 없었다. 거북은 어느 순간에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지 행인이 지나가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고 기다리느라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다. 모모는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도 그렇게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갈수록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내 도로청소부 배포는 옛 원형 극장터에 도착했다. 배포는 자전거에서 내리기도 전에 벌써 흐릿한 자전거 불빛으로 폐허의 둘레를 어지럽게 찍힌 무수한 자동차 바퀴 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자전거를 풀밭에 팽개치고 담장의 구멍 쪽으로 달려갔다. 배포는 우선 작은 소리로 불러보았다. 모모. 그리고는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불렀다. 모모.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배포는 꿀꺽침을 삼켰다. 목이 바짝바짝 탔다. 배포는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 칠흑같이 깜깜한 모모의 방으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발에 걸려 비틀거리다 발목을 삐끗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책상과 나무 괴짝으로 만든 의자 2개는 쓰러져 있고 이불과 매트리스는 침대에서 끌어내려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모모는 없었다. 배포는 입술을 깨물고 순간 가슴을 찢고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중얼거렸다. 맙소사, 오 맙소사. 그들이 모모를 끌고 가버렸어. 내 작은 꼬마를 끌고 간 거야. 내가 너무 늦게 온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성냥불이 다 타 들어가 손가락이 뜨끔했다. 배포는 성냥개비를 던져버리고 어둠 속에 어두커니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허겁지겁 밖으로 기어나와 쩔뚝거리며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배포는 자전거에 훌쩍 올라타서는 미친 듯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기기를 만나야 해. 지금 기기를 만나야 해. 제발 그 친구가 자고 있는 창고를 찾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배포는 기기가 얼마 전부터 일요일 밤이면 조그만 폐차장의 부품 창고에서 자면서 몇 푼의 부수입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기의 일은 아직도 쓸만한 부품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다. 예전에 종종 도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배포는 마침내 창고에 이르러 주먹으로 문을 마구 두드렸다. 기기는 처음에 자동차 부품 도둑이 아닌가 해서 쥐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배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었다. 기기는 깜짝 놀라 투덜댔다.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사정없이 깨우는 건 정말 질색이에요. 배포는 헐떡거리며 내뱉었다. 모모한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기기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모한테요? 무슨 일인데요? 배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나쁜 일이야. 배포는 기기에게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열린 재판, 폐허 주변에서 본 무수한 바퀴 자국, 모모가 그곳에 없더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물론 배포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모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덜덜 떨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더 빨리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배포는 이야기를 마쳤다. 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좋게 끝나지 않을 줄 알았다니까. 그들이 보복을 한 거야. 그들이 모모를 데려간 거라고. 어떻게 하나. 기기,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하네. 하지만 어떻게? 대체 어떻게 말인가? 배포가 설명하는 사이에 기기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핏기가 사라졌다. 기기는 발 밑에 땅바닥이 갑자기 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까지 기기는 모든 것을 그저 규모가 방대한 놀이짐으로 생각해왔다. 이번 일을 어떤 놀이나 이야기를 대하듯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난생 처음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저 스스로 독립해 그를 빼놓고 전개되고 있었다. 세상에 어떤 환상을 갖고도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기기는 한참 있다가 입을 떼었다. 아저씨, 모모가 그냥 산책하러 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전에도 가끔 그랬잖아요. 꼬박 사흘 밤낮을 시골을 쏘다닌 적도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배포는 벌컥 화를 내며 물었다. 그럼 자동차 바퀴 자국들은? 매트리스가 내동쟁이 쳐진 건? 기기는 발뺌하듯 대답했다. 좋아요. 정말 누가 거기 왔었다고 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모모를 찾아냈다고 누가 그래요? 모모가 미리 자리를 뜬 거예요. 모모가 있었다면 그렇게 엉망으로 뒤져놓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모를 찾아냈다면? 그럼 어쩔 셈인가? 배포는 소리치며 젊은 친구의 우도자락을 꽉 움켜쥐고 흔들어댔다. 기기, 제발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게. 회색 신사들은 실제로 있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 당장에 말이야. 기기는 깜짝 놀라서 더듬거렸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물론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하지만 우선 잘 생각해야 해요. 대체 어디서 모모를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배포는 기기의 옷자락을 놓으며 불쑥 내뱉었다. 경찰서로 가겠어. 기기는 기겁해 소리쳤다.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경찰이 출동해서 모모를 찾는다고 쳐요. 경찰이 모모를 어떻게 할지 아세요? 아저씨, 아세요? 또돌이 고아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아시냐고요. 창살이 달린 고아원에 쳐넣는다고요. 아저씨는 우리 모모를 그런 데에 넣고 싶으세요? 배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모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 어쩌지? 하지만 모모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저씨가 경찰을 풀어 그 애를 쫓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저씨는 그 애가 아저씨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눈빛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배포는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얼굴을 팔에 묻었다. 배포는 신음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도무지 모르겠어. 기기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언가 해보기로 하죠. 모모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진 모든 일이 다시 제대로 돌아올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소동을 벌인 데에 대해 우리 셋이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요. 배포는 중얼거렸다. 그렇게 생각하나? 갑자기 무거운 피로감이 몰려왔다. 노인에게 오늘 일은 조금 과했던 것이다. 그럼요. 기기는 대답하며 배포의 삔 발에서 신발을 벗겼다. 그는 배포를 부축해 자리에 눕히고 삐끗한 발목을 젖은 수건으로 싸주었다. 기기는 부드럽게 말했다.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기기는 배포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고는 웃옷을 베개 삼아 머리에 개고 바닥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밤새 회색 신사들을 생각했다. 걱정 없이 살던 기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한 불안을 느꼈다. 감사합니다.